안녕하세요. 진짜 반려견 교육의 이선훈련사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반려견들의 급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급식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우리 보호자분들께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반려견들에게 급식은 건강이나 성격, 문제 행동까지 우리 반려견들 삶에 있어 전반적인 부분과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식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급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영상이 꽤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 영상으로 분할돼서 올리도록 할 거니까요. 처음 영상부터 끝 영상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넘기지 마시고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반려견들에게 할 수 있는 급식은 크게 정량급식과 자율급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선은 자율급식과 정량급식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급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량급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정량급식은 말 그대로 우리 반려견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사료를 주는 것이 정량급식인데요. 정량급식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적당히 정해진 시간에 우리 반려견들에게 정해진 양을 주었을 때 바로 와서 밥을 먹고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을 정량급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봐서 한 1년 동안을 봤을 때도 우리 강아지가 아프지 않았다면 한 번도 남기는 일이 없는 것이 정량급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정량급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는 밥을 적당한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주시는데 밥을 주셨을 때 바로 먹지 않고 한참 있다가 먹고, 그리고 다 먹어서 우리 보호자분들이 그것을 정량급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것은 정량급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 반려견들이 먹고 싶은 시간에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급식은 오히려 자율급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량급식은 밥을 주자마자 바로 먹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율급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율급식은 말 그대로 우리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율급식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릇에 꽤 많은 양의 밥을 부어 두시고 그거를 우리 반려견들이 먹고 싶을 때마다 조금씩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자율급식인데요. 그것 말고도 아까 잘못된 정량급식에서 말씀을 드렸던 밥을 적당한 시간에 주시기는 하지만 주셨을 때 우리 강아지들이 바로 먹지 않고 한참 있다가 와서 먹고 싶을 때 먹는 것도 자율급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밥을 주셨을 때 밥을 먹는 것을 바로 시작하기는 하지만 다 먹지 않고 먹고 싶은 만큼만 먹고 남기는 것 또한 자율급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적당한 시간에 주셨을 때 바로 먹고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을 정량급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밥을 조금 주시건 많이 주시건 상관없이 우리 반려견들이 한참 있다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거나 바로 먹기를 시작하지만 먹고 싶은 만큼만 먹고 남기는 것을 자율급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정한 자율급식과 정량급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급식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자율급식과 정량급식을 나눴을 때 둘 중에 어떤 급식이 좋을까요? 네, 그 중에 정답은 없을 것 같지만 정답은 있습니다. 둘 중에 좋은 급식은 정량급식입니다. 왜 정량급식을 해야 하는지는 자율급식의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율급식의 단점 중 하나는 비만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반려견들이 자신의 먹을 양을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반려견들은 쉽게 비만이 되게 되어 있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반려견들은 거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지 않고 먹고 싶은 만큼 꽤 많은 양의 밥을 먹게 되다 보니까 우리 반려견들이 스스로 체중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보호자분들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간식까지 더 주시게 되면 우리 강아지들은 쉽게 비만이 되게 되어 있어요. 비만이 되게 되면 우리 반려견들은 첫 번째로 관절이 쉽게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을 쉽게 해치게 되겠죠.
그리고 비만으로 올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들은 우리 반려견들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들의 체중을 우리 보호자분들이 잘 관리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보호자분들이 먹을 것을 적당히 주시는 정량급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자율급식의 단점은요, 건강 상태 판단과 회복에 불리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강아지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밥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우리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율급식을 하게 되면 우리 강아지들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시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마리의 반려견을 키울 경우에는 한 마리가 밥을 한참 동안 먹지 않더라도 빠르게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에 불리하다는 것은 우리 강아지들을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우리 강아지들이 아무리 심각한 병에 걸리더라도 밥만 잘 먹으면 쉽게 회복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밥을 잘 먹는 것은 우리 반려견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율급식을 했던 반려견들은 기본적으로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먹을 것을 주더라도 잘 안 먹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정량급식을 했던 반려견들은 조금만 맛있는 것을 섞어주더라도 밥을 쉽게 잘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럼으로써 몸이 안 좋아졌을 때 밥을 조금이나마 더 잘 먹게 돼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 먹이는 것도 이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정량급식을 했던 강아지들은 맛있는 거에 약을 섞어주더라도 꽤 잘 먹게 되어 있는데, 자율급식을 했던 반려견들은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맛있는 거에다가 약을 섞어주더라도 잘 안 먹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돼서 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물론 억지로 약을 먹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반려견들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량급식을 해주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 반려견들의 건강 상태 판단을 한다거나, 그리고 회복할 때 오히려 더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율급식의 단점은 위생입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자율급식을 하더라도 입을 댔을 때 한 번에 그릇을 다 비운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밥을 조금씩 나눠 먹는다면 밥에 침이 닿게 되면서 사료가 상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벌레들을 끌어들이는데도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주고 바로 먹인 이후에 밥그릇을 치워주는 건 우리 반려견들 위생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시겠죠. 이렇게 자율급식은 위생에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정량급식은 밥을 주고 다 먹으면 바로 치울 수가 있기 때문에 위생에도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자율급식의 단점은 편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자율급식을 하는 반려견들은 먹고 싶을 때마다 계속 먹게 되다 보니까 항상 배부른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른 맛있는 걸 주더라도 우리 반려견들이 잘 안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호자분들께서는 밥을 많이 주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시고 지금 준 것이 맛이 없는 건가? 얘가 오히려 왜 안 먹는 건가를 자꾸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반려견들에게 계속해서 더 맛있는 것만 주시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반려견들은 편식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반려견들의 편식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식은 사료의 기호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료는 잘 먹고 어떤 사료는 잘 먹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보호자분들은 자꾸 맛있는 사료만 찾아 나서게 되시는데요, 우리 반려견들이 사료의 기호성이 생긴 실질적인 원인은 자율급식을 하거나 사료를 너무 많이 주고 계신 것이 그 실질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료의 기호성만 생각하시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맛있는 사료를 찾으러 다니려고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강아지 입맛에 맞는 사료를 하나 찾게 됐을 때 강아지들이 한 달 반 정도는 사료를 잘 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예전과 똑같은 상태로 사료를 잘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보호자분들은 더 맛있는 사료를 찾아서 여러 가지 사료를 바꿔보시게 되고, 결국에 또 사료를 찾았을 때 그 사료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또 잘 먹다가 결국에는 또 다시 예전처럼 그 사료를 잘 먹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편식은 간식마저도 기호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식 중에서도 맛있는 것만 골라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아까 사료와 조금 연관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계속해서 맛있는 사료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료를 사용하게 되었고, 더 이상 좋은 사료를 찾기 어려워진 상태에서는 이제 사료에다 간식이나 캔을 섞어주시는 행동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부터는 우리 강아지들이 훨씬 더 맛있는 것을 원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간식에서마저도 기호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 반려견들은 편식이 강해지게 되고, 우리 보호자분들은 자꾸 맛있는 것만 더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 너무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급식이 아니라 정량급식으로 바꿔주셔서 편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정량급식으로 바꾸시게 되면 우리 강아지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사료를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식에 대한 기호는 없어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사료에 대한 기호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량급식을 하게 되면 편식은 생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급식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